자국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전례 없는 규제 압박, 최근 글로벌 시장이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이 산업 규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등등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이 살짝 힌트를 주고 가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중국 규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뭐 사교육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 여기에 뭐 부동산까지 좀 각종 규제를 중국 당국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규제들의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이슈마다 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다죠. 근데 뿌리가 있고 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지금 증시 폭락을 가져왔던 이 사교육 부분, 특히 중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슈앙지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러니까 부담을 감해야 된다라는 정책. 그게 이제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 숙제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 좀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번 내용도 그전에 좀 시그널 예고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내용은 조금 더 기존의 다른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결을 달리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도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큰 틀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네. 지금 2020년 출판된 시진핑 국정 운영을 말하다라는 제3권의 책입니다. 여기 12장의 내용을 보시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394페이지에 네.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오잖아요. 교육 사업 발전을 저해하는 체제, 메커니즘, 장애인을 없애야 된다 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벌써 했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게 벌써 이제 2018년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이 지금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그널을 던졌다라고 중국 정부는 이미 시장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던졌느냐? 그럼 저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중국이 지금 빈곤 퇴치, 지금 중국이 지금 3대 격차가 있는데, 동서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근데 이 빈부 간의 격차, 빈곤 퇴치 운동이 올해 가장 큰 화두인데, 이게 뭐 퇴치를 했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알맹이를 까보니까 아직까지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그런 내용도 나온 겁니다. 이번에 이거 발표되고 나서 이 지금 중국 SNS라든지 내용을 보면 중국 중산층 학부모들은 엄청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다. 잘 됐다고. 이제 내가 화장하러 가도 되겠고, 내가 운동하러 되겠고, 애 때문에 못 갔는데, 이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두 개 기업을 이제 타격을 주지만 많은 더 일반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는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그 이제 많은 매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죠. 심각하죠. 2019년도 출생률이 지금 한 1,465만 명. 작년 같은 경우는 1,246만 명, 한 250만 명 줄였어요. 3년 연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2100년도 정도에는 중국 인구가 10억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이유는요, 저는 좀 보는 게 다른 게 소비의 재분배. 그러니까 우리가 소황제란 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초고액가에 돈 있는 사람 거의 엄청 비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불만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몰리는 돈을 다른 데로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의 재분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여러 규제, 뭐滴滴 주식도 또 나름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와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滴滴 주식 같은 경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춤은 중국이 추고 돈은 미국이 벌어간다. 야, 중국에서 돈 90% 이상 다 벌면서 미국에 상장해놓고 미국 투자자를 돈 벌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중 간 데이터 안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향후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기업을 제재했을 때, 그러면 중국도 미국 기업을 제재하는 포석을 까는 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다 이슈마다 다 다르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커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규제는 앞으로도 좀 제가 볼 때 올해는 좀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가 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은 경기 하강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는 걸까요, 교수님? 이게 지금 네. 일단 말씀드리겠던 전체적인 규제의 방향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간략하게 두 가지를 정리하면, 그냥 쉽게 정리하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중국한테. 네. 내년 초까지. 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규제를 하면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 두 번째가 이제 미중 간 이슈로 귀결된다고 했죠.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경제의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결국은 이게 외국인의 자본이 유출이 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증시에서 이번에 일어났지만 돈을 벌려면 GDP 성장률을 보지 말고 결국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방향을 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공유를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중국 경제 하강에 대한 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상고하전입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높았다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IMF도 올 중국 경제 성장 8.1%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단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 원자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 정도 지준율 추가 인하의 가능성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대출우대금리 LPR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 수출기업들이 어려우면 결국 실업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업률은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잘 좀 아시면 이제 될 것 같고, 너무나 기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는 좀 끝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불안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더 퍼지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뭐 소비자까지 다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21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올해 3월에 열린 양회 때부터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재탄생을 강조해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국은 어떤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또 펼칠까요? 여러분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뭐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 올해는 이 플랫폼 투자를 좀 한 템포 쉬어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2021년도와 내년 상반기는 정책 변화가 매우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내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시진핑 3년임에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겁니다. 드라이브를 어떤 걸 걸어요? 시민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아젠다를 계속 던질 거라는 거예요. 그 아젠다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들은 뭐 어떤 형태로든가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1년도가 올해가 이제 정부가 이야기한 전면적 샤오캉 사회,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아주까지는 전면적인 안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2035년도 중국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그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8대 정책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8개가 뭐냐면 그게 정책 변화의 단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가 결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거. 이건 많이 했죠. 두 번째가 이제 현대 산업 시스템 뭐 발전시키겠다. 세 번째가 우리가 그 쌍순환 전략인데 결국은 소비 투자를 더 확대를 해야 하겠다. 고도화 전략 하겠다라는 게 또 이제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이제 디지털 경제 발전. 요것도 이제 근데 디지털 경제 발전. 다섯 번째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하는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란 말은 좀 결국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네.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결국은 전체적인 14억을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끌어 가되 그 중심에 디지털 경제가 있지만 너무 독점 위주로 가는, 그러니까 한 몇 개의 기업이 이끌어가는 이런 반독점, 그러니까 독점 이슈는 부분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네. 부분에서는 더 만들어 나가겠다는 부분들. 여섯 번째가 녹색 발전. 이건 미국과의 접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더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다음 녹색 발전.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글로벌 거버넌스 중심의 대외 개방.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를 해야지만 3년임으로 갈 수 있고 시진핑이 꿈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의 재탄생을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아젠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덟 번째가 경제 안보입니다. 지금 디디 출신이나 플랫폼 기업들의 제재는 결국 세 가지 보안법이 다 지금 안에 걸려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가보안법, 데이터보안법,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법, 여기 다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안법, 결국 미국을 견제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미중 간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은 내수시장 중심의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다시 짜야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정책 변화 의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미중 갈등도 여전히 뭐 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네.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 이슈는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내부적인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번 주가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그 내면적인 미국과의 그런 게 경쟁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이런 중국발 리스크 불확실성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우리 기업들 같은 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안법 때문에 모든 중국에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보안 등급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제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중국 지금 이제 이런 중국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다 같이 이어져 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중국 위안화,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금 강세, 절상인데 절하의 가능성이 후반부터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3분기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위안화가 절상되면 원화하고 지금 우리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원화도 지금 동반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지수나 그 펀드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이 결국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결국 그러면 신흥국으로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현장에는 너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 너무 좀 과열되는 업종 종목에서는 약간은 좀 조금은 쉬어가는 측면이 좀 두고 이번에 또 하나 말씀드린 미중간 이슈를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셔먼 부장관이 이제 텐진에서 만났는데 너무 국내 매체에서는 부정적으로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 수준밖에 예측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제 물밑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올 10월 달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시진핑 주석의 이런 해당 가능성도 지금 계속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미 간의 동맹과 그다음에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중 간 이슈에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혼동될 필요는 없고 각 사안별로 네. 우리 국익에 맞게끔 취사 선택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나 리스크, 뭐 요즘에 기사가 워낙 많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기사를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그 이면 중국의 속내에 대해서는 박승찬 교수님이 오늘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좋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